안녕하세요. 호주형 정순입니다. 오늘 설날이죠. 2월 15일 설날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호주는 지금 여름이어서 한창 덥습니다. 오늘도 한 28도 정도 되고요. 유튜브에서 동영상 보시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이 뭐였었냐면, 왜 주행 영상은 촬영을 안 하시나요? 야마하 R1 한번 테스트 해주세요. 이런 요청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저도 이제 반성을 하고 있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작년 2017년 8월 8일에 제가 과속으로 경찰에 이제 단속이 걸려서 면허 정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7년 8월 8일부터 2018년 다음 달이죠. 3월 5일까지 7개월 정도 지금 운전 그리고 바이크 라이딩을 못하고 있는데, 여태까지 이제 보셨던 이 동영상들은 예전에 제가 촬영했던 그걸 편집해서 이제 올린 거고, 다 옛날 자료입니다. 시간이 남아 돌더라고요. 바이크를 타지를 않으니까. 이제 2주 후면 제가 이제 면허증을 이제 받게 돼서 다른 기종들, 뭐 야마하도 있고 가와사키도 있고 여러 가지 기종들에 대해서 이제 시승 동영상을 제대로 한번 해볼 거고요. 아마 이 동영상이 제가 집 그리고 지하실에서 지하 주차장에서 찍는 마지막 동영상이길 희망합니다. 아마 마지막일 거예요. 저도 이제 집에서 아니면 바이크 세워놓고 찍는 동영상은 이제 저도 지겹고요. 굉장히 경치가 좋고 참 재미난 곳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에게 못 보여드려서 좀 아쉽고요. 작년에는 저 집에서 제가 쓰는 그 장구류들 한번 보여주는 걸로 이번 동영상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쇼의 헬멧 두 개가 이제 제가 시합 때 쓰는 헬멧이고요. 어떤 선수들은 자신만의 이제 헬멧을 갖기 위해서 커스터마이징, 그러니까 도색을 따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최대한 지금 금전적으로 세이브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저 같은 경우에는 실용적인 거 그리고 가격 싼 거 쪽으로 많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최신 물론 좋은 제품들도 많이 나오는데요. 이 쇼웨이 요 정도 제품만 해도 시합에서 쓰기에 전혀 무리가 없더라고요. 잘 아시겠지만 헬멧은 무게도 중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공기 저항이거든요. 공기 저항을 되도록이면 가장 적게 받는 이 제품을 선택해서 레이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안전적인 측면에서 이제 사고 났을 때 머리를 보호할 수 있는지가 또 중요한데, 요즘 나오는 이제 헬멧들은 이 정도 급이면 사실 머리 보호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다고 봐야 되고요. 상당히 가볍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에어로인가요? 제 오프로드 이제 탈 때 쓰는 헬멧인데요. 고글은 따로 오클리에서 사야 됩니다. 이 헬멧 가격은 호주에서 샀는데 우리나라 원화로 15만원 정도 있고, 이 고글은 8만원. 다 세일할 때 저는 무조건 저렴한 것만 삽니다. 전혀 무리가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잘 샀던 제품인 것 같고요. 이 헬멧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프 페이스 모델로서 제가 이제 촬영하기 위해서 듀란 카메라하고 그리고 세나 장착했습니다. 카메라하고 이제 세나를 장착하다 보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그 레이스에 사용하는 헬멧보다 더 무거운 것 같아요. 장갑은 제가 이제 사용하는 게 총 3개인데, 이 조이로켓 모델을 제일 먼저 샀습니다. 이건 2003년도에 산 제품이고요. 그 후에 시합 나갈 때 쓰기 위해서 이 스피디 제품을 샀고요. 그 후에 또 RST 제품이 또 이제 세일을 하길래 하나 미리 장만을 해뒀습니다. 전체적인 이제 평가 같은 경우에는 스피디 모델이 제 손에 가장 잘 맞기 때문에 스피디 모델은 저 개인적으로 선호를 하고요. 뭐 기능성 다 물론 좋는데 손에 안 맞으면 사실 필요가 없거든요. 손이 가장 중요합니다. 너무 꽉 껴도 안 되고 너무 느슨해도 안 되고, 자기 이제 손 모양이 맞는 제품을 이제 고르는 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시합에서 쓸 때 상당히 이제 거슬리는 거를 피하려고 하거든요. 신발 같은 경우에도 딱 정확하게 맞아야지, 조금 안에서 이제 놀거나 아니면 너무 꽉 끼면 그것도 신경 쓰이고, 장갑도 마찬가지로 너무 또 꽉 끼면 신경이 하나하나 이제 굉장히 예민해지기 때문에 최대한 신경 안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품들을 저는 선호를 합니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조이로켓 같은 경우에는 제가 2003년도에 산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15년에 산 이 스피디 모델보다 어떤 면에서는 진짜 더 좋은 것 같아요.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도 잘 돼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제 질적인 면에서 비교해 보면 여기 너클 부분에는 이제 카본이 들어가고, 손바닥 이제 바깥쪽인가요? 이쪽에도 이제 카본이 들어갔는데, 케블라도 많이 쓰였고, 그래서 요즘에는 원가 절감이다 뭐다 해가지고 인조적인 걸로 많이 쓰려고 하는 게 좀 보여요. 근데 예전에는 진짜 전체를 다 가죽으로만 이제 사용했던 그런 제품들도 많은데, 요즘에는 중요한 부분은 또 가죽으로 쓰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는 인조 같은 것도 많이 쓰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이 좀 아쉽고, 이 RST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25만원 정도 주고 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피디 모델도 5만원 정도 준 것 같아요. 지금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이 스피디 같은 경우는 15만원에 이제 떨이로 호주에서 살 수 있고요. RST도 많이 떨어져서 한 20만원이면 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두 개는 이제 한국에서 제가 한국 잠깐 방문했을 때 사왔던 건데, 5인가요? 네, 5인데 한 3만원 주고 각각 3만원, 오프로드 탈 때 이제 쓰는 장갑입니다. 그것도 너클 부분에 어떤 보호대 같은 게 있어서 손등 이제 떨어졌을 때 보호하는 기능이 있고, 이 손바닥 부분에도 이렇게 이제 플라스틱 같은 걸로, 기능이 우수하다고 해서 자신의 손에 맞지 않으면 사실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이제 스피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손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스몰 모델 X 스몰을 사더라도 요만큼씩 한 마디, 손 한 마디 정도 이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또 너무 많이 남으면, 그리고 이런 손가락 마디 사이가 너무 헐렁하게 되면 주행 중에 상당히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피하고자 여러 가지 장갑을 많이 사봤어요, 제가. 이 조이로켓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서 주문한 건데, 거의 딱 맞아요. 이게 X 스몰 사이즈인데 손가락은 딱 맞는데, 이 손바닥 부분이 또 많이 남아가지고 영상으로는 잘 모르시겠지만 안쪽에서 너무 많이 아마 돌아요. 이렇게 잡히면 안 되거든요. 딱 맞아야 돼요. 지금 너무 많이 잡혀서 이제 요만큼씩 이제 남는 상태인데, 이것도 상당히 신경이 쓰입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저 손에 딱 맞는 제품이 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일제 제품을 선호하는 이유가, 동양인 체격에 이제 상당히 많이 맞게 설계가 돼서 장갑조차도 동양인 손에 맞게 나오기 때문에 일본 제품을 저는 선호를 합니다. 이 RST 모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손가락 요거는 맞는데, 이 손바닥 부분이 이 서양 애들이 워낙 이제 손이 크다 보니까, 손바닥이 크다 보니까 화면상으로는 잘 안 보이지만 얘도 많이 남아요, 안에가. 특히 손바닥 부분이 많이 남아서 붕 뜨는 느낌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역할을 하더라고요, 경기 중에는. 그래서 이런 거 많이 피해야 됩니다, 이런 거. 장갑을 사실 때 또 고려해야 될 점이 뭐냐면, 이제 수트를 입을 때 그냥 일반 청바지, 티셔츠 이런 게 아니고, 가죽 원피스 수트를 입었을 때 이 구멍이 작아서 수트가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어느 정도 좀 여유가 있는 제품을 사시길 바랍니다. 이 중에서 스피디 같은 경우에는 이 구멍이 제일 작거든요. 그래서 가죽 옷 위에다가 이제 딱 덮어서 입을 때 굉장히 꽉 조여요. 그것도 상당히 안 좋습니다. 딱 이제 잠갔을 때 어느 정도 이제 공간이 이제 확보가 이제 돼야지 수트 위에다가 딱 입을 텐데, 그게 안 되니까 좀 불편하더라고요. 이 3만원 저렴한 가격에 이 5 모델 같은 경우에는 오프로드에서 이제 트레일, 엔듀러라고 하죠. 엔듀러 할 때는 진짜 딱 좋은 것 같아요. 이 5 모델이 이 손에 딱 맞고 손바닥에도 진짜 남는 부분 없이 딱 맞아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5가 제일 좋습니다. 상당히 잘 맞아요. 제가 호주에서
바이크 타면서 상당히 신기한 점, 재밌는 점을 발견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에는 청바지나 아니면 위에 그 긴팔 티셔츠 입게 되면 이런 걸로도 이제 보호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게 보호대예요. 그래서 이제 이 프로텍터를 이렇게 착용할 수 있는데 아무도 이걸 착용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켓을 입거나 아니면은 이제 바지 팬츠 안에 이제 보호대가 있는 거를 꼭 항상 입더라고요. 이 정도 프로텍터 가지고 사고 났을 때 이제 자신의 시체를 보호하지 못한다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제품이 거의 없어요. 이런 제품은 거의 오프로드나 아니면 트레일, 엔듀로에서만 많이 사용하고, 온로드에서는 이런 제품을 사서 착용해서 다니는 경우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게 참 신기했습니다. 대충 착용해봤는데 이게 무릎 보호대고요. 이게 여기를 뭐라 그러죠? 팔꿈치 보호대? 팔꿈치 보호대입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위에 긴팔, 뭐 청바지 위에다가 이런 식으로 많이 입고 나가거든요. 근데 호주 사람들은 온로드 탈 때 이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 다음으로는 부츠입니다. 부츠인데 제가 시합 때 사용하는 부츠 먼저 보여주려면 이탈리아 브랜드인 팔코입니다. 팔코고요. 이 모델은 상당히 오래전에 제조된 거예요. 5년 이상 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호주에서 한 17만원, 16만원이면 삽니다. 아무리 기능이 좋아도 본인 발에 맞지 않으면 사실 거슬리더라고요. 그래서 제 발에, 제가 발이 좀 작은데요, 255cm입니다. 그래서 제 발에 진짜 남지 않고 요만큼 조금 정도 남는 수준이어서 제 발에 진짜 딱 맞더라고요. 보통 이제 매장이나 가서 이제 부츠를 이제 신어 보시는데 간과하시면 안 되는 점이, 그 원피스 수트를 입으시게 되잖아요. 그럼 수트가 이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입고 나서 이거를 닫으려고 이제 하다 보면 안 잠겨요. 이 공간도 사실 확보를 좀 어느 정도 염두에 두시고 계셔야 되거든요. 근데 팔코 같은 경우에는 지퍼 부분이 딱 발목 정도밖에 없어요. 그 알파인스타나 알레네즈였나? 아무튼 그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끝까지 다 지퍼로 잠그게 돼 있어요. 근데 가죽 옷을 입고 여기 넣은 다음에 잠그려고 하면 안 잠겨지거든요. 그런데 이 팔코 같은 경우에는 희한하게도 반만, 이게 오른쪽인데 발목의 바깥쪽에만 딱 돼 있어서 이 좀 종아리가 굵으신 분들, 아니면은 그 수트 딱 입고 넣었을 때 딱 이렇게 그냥 덮어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 참 저는 마음에 듭니다. 시합 위주로 말씀을 또 드릴게요. 이 안쪽에 지금 세무 부분인데 바이크에 딱 밀착되게 안 미끄러지게 이 부분이 이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 덧대어져 있는 제품을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기아 변속할 때 미끄러지지 말라고 무슨 고무 제품이나 이런 걸로 좀 많이 돼 있어요. 근데 팔코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이에요. 장단점이 있는데 플라스틱이 이렇게 돼 있어도 그렇게 뭐 미끄럽거나 기아 변속하는데 어려움이 사실 없거든요. 근데 이게 고무 제품을 돼 있는 거를 한번 써보니까 계속 닳아요. 금방 닳아서 여기가 찢어지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집에서 이제 탈 때 코민의 여름 제품이고요. 호주에서는 이제 떨이를 한번 하면 엄청나게 많이 해요. 이것도 한 15만원 주고 산 것 같은데 싸게 잘 주고 샀어요. 호주에서는 코민의 제품이, 일제 제품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렴한 브랜드가 어디서 오냐면 오스트리아, 그리고 벨기에 쪽에서 이제 제품이 상당히 많이 오고, 이탈리아 브랜드도 많이 옵니다. 이탈리아 브랜드가 생각보다 많이 저렴하더라고요. 가죽 같은 경우에는 뭐 캥거루 가죽, 소가죽 막 이렇게 있을 텐데 호주에서 만드는 제품은 대부분은 캥거루 가죽을 많이 있습니다. 캥거루 가죽이 그 퀄리티 면에서 하이엔드급, 상위의 모델이고, 그 이유는 이제
기능적으로 인장 강도가 더 강하다고 하고요. 당기거나 이제 뭐 찢으려고 했을 때 그게 더 강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벼워요. 소가죽이 좀 무겁습니다. 그래서 캥거루 가죽이 부츠, 장갑, 또 뭐 있죠? 수트, 뭐 이런 거 만들 때 캥거루 가죽이 이제 고급 제품에 많이 쓰이게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프로드 탈 때 쓰는 제품이고요. 온일 제품입니다. 사실 저는 오프로드에는 잘 몰라요. 뭐가 있는지, 브랜드가 뭐 있는지 잘 모르고요. 이거는 온일 색깔 같이 맞춰서 이제 프로텍터로 살 건데, 이거 상당히 비싸요. 이게 목 보호대인데 35만원 주고 샀어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딱딱해서 잠그면 목 부러지지 말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 오프로드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과격한 동작이 많다 보니까 발목이나 정강이 부분에 이제 데미지가 이제 많이 오겠죠. 그래서 되게 튼튼해요. 거의 안 움직여요. 이 부분이 아예 거의 안 움직여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쇠로 돼 있어요. 쇠. 이거 신고 이제 바이크 타시면 발의 감각이 안 느껴져요. 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고 물러갈 시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월 5일에 제가 면허증을 다시 받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이제 각 오토바이의 주행 영상을 집중적으로 잘 촬영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